오늘 밤 수호제 소집하지. 강신진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없었어요. 수호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진짜 권력의 심장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법 위에 군림했죠. 아니, 법을 만들고 부수는 사람들이었어요. 강신진은 이제 그 정점에 서라고 했어요. 무당이나 믿는 박광토를 치워버리고 자신이 수호제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였죠. 이한영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강신진의 반역이. 하지만 이한영의 얼굴엔 놀라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정된 수순을 확인하는 듯한 침착함이 있었죠. 그는 강신진 옆에 서 있었지만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권력자들끼리의 먹이사슬. 그 꼭대기에서 벌어질 마지막 싸움. 이한영은 그 싸움에 불을 지른 사람이었거든요. 수호제의 밤이 깊어갔어요. 곧 욕조에 돈이 쌓이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은 조금 달랐어요. 총소리가 들릴 테니까요. 박광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총구는 이한영을 향했죠. 처음부터 너를 믿지 않았어. 박광투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을 배신한 강신진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한영이 더 무서웠던 거죠. 이한영은 총구를 바라보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각하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 아니, 이미 한 번 죽어본 사람의 눈빛이었죠. 수호제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몸을 숨겼어요. 권력자들의 파티는 늘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결국 총을 겨누는 것으로. 이한영은 박광투의 떨리는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총알이 나를 향해 날아올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끝을 거래하고 시작한 게임이니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총을 겨눈 사람 앞에서 끝까지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요?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치워버리면 돼. 강신진의 말은 간결했어요. 그에게 사람은 문제였고 문제는 지워야 할 것이었죠. 유선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신진 법원장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겠지. 법무법인 해날의 대표답게 그는 늘 힘있는 쪽 편에 섰거든요. 정의가 아니라 거래, 법이 아니라 이익. 그게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한편 어둠 속에서 곽순원이 칼을 챙기고 있었어요. 강신진의 손발로 평생을 살아온 남자. 그는 문제를 정리하는 일에 익숙했죠. 죄책감 같은 건 오래전에 버렸어요. 이한영은 이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어요. 강신진이 누굴 제거하려는지,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없애려는지. 예고된 살인. 막을 수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막지 않은 게 계획이었을까요? 어둠은 더 깊어졌어요. 누군가는 이 밤을 넘기지 못할 거예요. 문제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말이죠. 유세이가 한염을 찾아온 건 한밤중이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 전화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이한영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에 가 있어요. 곧 갈게. 하지만 세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곧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도성벽 공원.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세이는 한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번엔 살아서 돌아와야 해. 명령이 아니라 애원이었죠. 한영은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어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었어요. 세이는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어요. 로판의 막내딸로 세상 무서울 게 없었던 그녀였지만 이 남자 하나 지킬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죠.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한영이 미소 지었어요. 없으면 안 되지. 바람이 불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뿐이었어요. 박광토는 처음부터 이한영을 믿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왜 수호제에 들였을까요?
강신진의 추천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적을 가까이 두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한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강신진도 박광토도 심지어 자신조차도. 한번 죽어본 사람의 신념은 단순했어요. 정의를 완성하는 것.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시 죽는다 해도 나한테 접근한 목적은 나였군. 강신진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한영은 처음부터 강신진을 노렸거든요. 복수를 위해서? 아니, 정의를 위해서. 하지만 그 둘은 그에게 같은 것이었어요. 수호제의 회의실은 고요했어요. 곧 총소리가 울릴 거예요. 누군가는 피를 흘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 배신은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당신은 누구를 믿으시나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을, 아니면 힘을 가진 사람을? 이한영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자신조차 믿지 말라고. 병원은 밤이면 조용해져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지만 때론 죽음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죠.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중환자실에 들어섰어요. 변재영, 장태식 사건의 핵심 증인.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죠. 깨어나면 모든 걸 말할 사람. 강신진에게는 가장 위험한 증인이었어요. 여자의 손에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염화 칼륨.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 주사기 끝이 링거질에 닿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약물이 들어갔죠. 변재영의 심장 박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삐삐삐.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신냉장고에서 나온 변재영의 몸. 김진아가 그 앞에 섰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증거가 사라졌어요. 아니, 증거가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이한영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의 손도, 셔츠도, 얼굴에도. 그는 어둠 속을 걸으며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누명을 쓴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했어요. 김진아가 전화를 받았죠. 어디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한영이 억울하게 죽었던 그 사건. 그때도 이렇게 피를 묻힌 채 도망쳐야 했죠.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엔 다를까요?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준비했거든. 진아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한영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땐 혼자 싸우다 죽었지만 이번엔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다는 것.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다시 누명을 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김진환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강신진의 오른팔. 충실했던 2인자. 하지만 결국 버려진 말이었죠. 그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강신진의 범죄를, 수호제의 비밀을, 돈의 흐름을. 그래서 위험했어요. 강신진에게도 박광투에게도. 곽순원의 칼이 그를 찾아왔을 때 김진아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죠. 이럴 줄 알았어.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한영이 그를 발견했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죠. 판사님. 김진환이 힘겹게 말했어요. 지는 거 알면서도 왜? 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손을 잡았죠. 김진환의 눈이 감겼어요. 악인의 죽음 앞에서도 한영은 슬펐어요.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텐데, 처음부터 악인은 아니었을 텐데. 하지만 선택의 순간들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겠죠. 한영의 손에 피가 묻었어요. 이제 누명의 시작이에요. 한영은 달리고 있었어요. 10년 전처럼 다시 도망자가 된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는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박철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판사님 동선, 통화 내역, 모조리 입수했어요. 누군가 한영을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알아요. 그게 계획이었어요. 한영의 대답에 철우는 당황했어요. 무슨? 나를 쫓게 만드는 거죠.
증거를 남기면서. 한영은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적들을 유인하고 있었던 거죠. CCTV에 찍히고 통화 기록을 남기고 목격자를 만들면서 모든 게 증거가 될 거예요. 자신의 무죄를, 그리고 강신진의 범죄를 증명할. 석정호가 차를 몰고 왔어요. 한영아, 타. 한영이 차에 올라탔어요. 미안해, 정호야. 위험한 일에 또 끌어들여서. 무슨 소리야? 우리 원팀 아니었어? 정호의 미소에 한영도 웃었어요. 그래, 원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번 생에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유세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헤날로텐의 막내딸이 처음으로 멀리를 숙인 거예요. 아버지, 이한영을 살려주세요. 유선철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 친구 이미 끝났어. 살인 혐의자야. 누명이에요. 증거가 있나? 세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무릎을 펴지도 않았죠. 유선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견호를 맡아? 네. 우리 로펀 이름으로. 아니요. 제 이름으로요. 유선철의 눈빛이 변했어요. 딸이 처음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이었죠. 좋아. 하되 실패하면 로펀 나가는 거다. 감사합니다. 세이가 일어섰어요. 그녀는 이제 헤날로펀의 막내딸이 아니었어요. 변호사 유세이였죠. 한 사람을 지키기로 결심한. 밤늦게 세이는 변호팀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이한영을 무죄로 만들 방법을, 강신진을 법정에 세울 증거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번엔 내가 지킬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을까요? 강신진의 법원장실. 그곳에서 모든 음모가 시작됐죠. 재판 거래가, 살인 교사가, 권력의 야합이. 이한년이 그 문을 열었어요. 강신진은 피 묻은 셔츠를 입고 서 있었어요. 왔군. 예상했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한영이 물었어요. 강신진이 웃었어요. 내가 나한테 접근한 그날부터 눈치채셨으면서도 계속 두셨네요. 궁금했거든. 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두 사람은 마주 섰어요. 판사와 판사. 스승과 제자처럼 보였던 관계. 하지만 실제론 사냥꾼과 사냥감이었죠.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이었을까요? 강신진이 먼저 말했어요. 나한테 접근한 목적은 나였군. 네, 처음부터 당신이었어요. 한영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어요. 복수? 정의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저한텐 같은 겁니다. 법원장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곧 둘 중 하나는 이 방을 나가지 못할 거예요. 수호제의 회의실은 밀실이에요. 방음이 완벽하고 CCTV도 없죠. 권력자들의 비밀이 오가는 곳. 그리고 오늘은 두 사람만의 전장이 됐어요. 강신진과 이한영. 여기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몰라. 강신진이 말했어요. 그래서 여길 택하셨군요. 아니, 네가 여기로 나를 유도한 거지. 한영이 미소 지었어요. 눈치채셨네요. 하지만 소용없어. 네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테니까. 강신진이 재킷을 벗었어요. 한영도 따라 벗었죠. 이제 법복도 지위도 없어요. 그냥 두 사람뿐. 판사님, 한영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근력이 필요했으니까. 그게 다예요? 아니,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요? 정의로는 안 됐거든. 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정의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예요. 강신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 나 같은 사람. 대화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싸움뿐. 주먹이 오갔어요. 판사들의 격투. 법정에서 가운을 입고 정의를 말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서로를 때리고 있었죠. 강신진은 강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내 아버지도 이렇게 맞았어. 그의 말에 한영의 주먹이 더 세게 날아갔어요. 그래, 분노해. 그게 네 본 모습이야. 강신진이 웃었어요. 정의? 복수지. 네가 나랑 뭐가 다른데?
한영의 주먹이 멈췄어요. 다릅니다. 어디가? 당신은 약자를 짓밟았지만 전 강자를 무너뜨리니까요. 강신진이 한영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게 정의라고? 결국 폭력이잖아. 그렇죠.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폭력밖에 안 통하니까요. 두 사람은 엉겨붙어 굴렀어요. 밀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한영은 알고 있었어요.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 싸움이 끝나면 진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을 이기기 위해 폭력을 쓰는 것. 그것도 정의일까요? 이한영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강신진이 그 위에 올라탔죠. 이게 끝이야. 강신진의 손이 한영의 목을 조였어요. 한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강신진의 주머니를 더듬고 있었죠. 녹음기. 강신진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녹음하기 위한. 한영의 손가락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왜 멈춰? 강신진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한영이 저항을 멈췄거든요. 이제 됐어요. 한영이 웃었어요. 뭐가? 녀끔이요. 강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방금 당신이 한 말 전부. 이 새끼가. 강신진이 더 세게 조였어요. 하지만 문이 열렸어요. 검찰이다. 박철우의 목소리. 강신진이 놀라 손을 놓았어요. 한영이 기침하며 일어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강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이한영에게 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 아버지도 이렇게 맞았어. 김진아는 내가 죽였어. 문제였으니까. 증인? 염화칼륨으로 처리했지. 강신진의 자백이었어요. 그는 한영과 싸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모든 걸 말해버렸던 거죠. 분노에 휩싸여 오만에 가득 차. 이건 증거 능력이 없어. 강신진이 소리쳤어요. 위법 수집 증거야. 박철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긴급 체포 상황에서 발견된 증거입니다. 적법해요. 김진아가 영장을 내밀었어요. 강신진, 당신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신진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는 이한영을 노려봤어요. 이게 네가 원한 정의냐? 한영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당신 뒤에 있는 사람들. 수호제 전부를 법정에 세우는 게 제 정의입니다. 강신진이 웃었어요. 쓸쓸하고 허무한 웃음이었죠. 내가 이길 줄은 몰랐어. 저도요. 죽을 뻔했는걸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승자와 패자. 하지만 둘 다 상처투성이었죠. 법정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강신진이 피고인석에 앉았죠. 그리고 이한영이 판사석에 있었어요. 판사 이한영은 피고인과 사적 관계가 있어 기피 사유에 강신진의 변호인이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기각합니다. 백이석 법원장의 결정이었죠. 이한영 판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증인입니다. 재판을 진행하세요. 한영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김진아, 박철우, 송나연, 석정모가 앉아 있었어요. 원팀, 함께 싸워온 사람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어요. 살인교사, 증거인멸, 재판거래, 뇌물수수. 강신진의 죄목은 끝이 없었죠.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한영이 물었어요. 강신진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유죄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나 혼자만의 죄는 아닙니다. 강신진이 명단을 꺼냈어요. 수호제의 명단. 이들 모두 공범입니다. 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정의가 시작됐어요. 진짜 정의가. 재판이 끝나고 한영은 혼자 법정에 남았어요. 빈 법정. 한때 자신이 피고인석에 앉아 울부짖던 곳. 어차피 끝을거래하고 시작한 거니까. 그가 중얼거렸어요. 회개했을 때부터 한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삶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걸,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번엔 제대로 살았으니까. 정의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유세희가 들어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그녀가 한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났어? 아니, 이제 시작이죠. 무슨? 진짜 판사로 사는 거. 세희가 웃었어요. 벌써 판사잖아. 아니, 그동안은 복수하는 판사였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재판하는 판사가 되는 거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법정을 나갔어요. 밖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한영은 생각했어요. 내가 죽음을 거래하고 얻은 이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고. 후회 없다고. 수호제가 무너졌어요. 박광토가 구속됐고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됐죠.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어요. 이게 진짜 정의인가? 권력자들도 법 앞에 평등하구나.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세상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 이한영은 다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엔 일반 사건이었어요. 절도 사건. 가난한 사람이 빵을 훔쳤죠. 피고인, 왜 훔쳤습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한영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합니다. 다만 그가 덧붙였어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식사 쿠폰을 지원할 것을 복지과에 요청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죠. 당청석에서 1명, 2명. 이게 정의일까요? 법대로만 하는 게 정의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보는 게 정의일까요? 한영은 답을 찾았어요. 둘 다라고. 법과 사람 둘 다 중요하다고. 1년이 지났어요. 한영은 여전히 판사였고 세희는 변호사가 됐죠. 때로는 법정에서 만나 싸우기도 했어요. 변호인, 그건 억지 주장입니다. 재판장님, 억지는 검사 쪽이에요. 세희가 웃으며 항변했죠. 재판이 끝나고 둘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늘 내가 이겼지? 세희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인정. 한영이 웃었어요. 근데 다음엔 안 봐줄 거예요. 누가 봐달래?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했어요. 더 이상 누명도, 도주도, 총격도 없었죠. 그냥 판사와 변호사. 법정에서 만나 의견을 나누고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먹는. 김진아는 부장검사가 됐어요. 박철우는 지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송나연은 여전히 특종을 쫓아다니고 석정호는 사업을 확장했어요. 원팀은 흩어졌지만 여전히 연결돼 있었어요. 가끔 모여 술을 마시면서 그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진짜 해냈네. 그러게, 믿기지가 않아. 하지만 해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이한영은 오늘도 법정에 섰어요. 검은 법복을 입고 망치를 들고. 10년 전 그가 회개했을 때 이 자리가 두려웠어요. 판사라는 이름이 부끄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이 자리가 자랑스러워요. 피고인 이한영. 누군가 그를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었죠.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울부짖던 그. 나는 악의 공범이다. 나는 유죄. 스스로에게 내린 판결.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는 속죄했어요.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웠죠.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어요. 그는 자유예요. 진짜 판사로 살 자유. 망치를 두드렸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판사 이한영. 두 번째 삶을 제대로 산 사람. 법정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그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정의는 이제부터라고.